안녕하세요. 지우평가사입니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특이하게 이 두 분이 같이 공부를 또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시작 전인데 좀 궁금한데 누가 먼저 혹시 합격 여부 물어보신 거? 저거 물어봤어요. 먼저 물어봤어요. 9시 되자마자 저거 확인하고 물음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합격 킥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어렵잖아요. 나는 합격했지만 먼저 물어보기 참 그런데 이걸 먼저 물어보기가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안 해주면 근데 또 합격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도 너무 잘 됐네, 그렇죠? 오늘 윤정현 평가사님이랑 홍윤성 평가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유예로 합격한 26살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33회 2차 시험 최종 합격한 2년차 유예생 27살 홍윤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이번에 2년차 유예, 네. 그렇죠? 작년에 1차 합격하고 네. 올해 이제 2차 유예로 합격하신 두 분 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다 수업 들으셨던 것 같고 두 분 다 대학생이시네요. 네. 요즘 진짜 대학생분들이 합격자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들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자율주행. 저때 술 먹고 놀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정현님 보니까 실무가 71점이에요. 이 고득점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이 친구 말고도 더 있었는데 네. 그때는 기본서를 저는 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실무는. 그래서 회독을 저는 끝까지, 그러니까 수험 기간 끝날 때까지 기본서를 좀 많이 본 편이어서. 실무 기본 강의 교재요? 네, 기본 강의. 기본 이론 적혀 있는 네, 그래서 기본서는 회독수를 사실 셀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도로 많이 봤다. 네, 1000점 같은 경우에는 2번 풀어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32회 2차 시험까지만 1000점을 봤었고 그 뒤로 풀진 않았고요. 종합 문제집은 전체 수업 들으면서 1회독하고 난이도 상이랑 좀 까다로운 문제만 따로 4회독 정도. 문제집을 저는 새로 사서 했었거든요. 저랑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저도 실무 같은 경우에 문제풀이도 문제풀이지만 그 기본 강의 교재에 글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실무도 기본 이론이 베이스가 돼서, 실무 이론이 베이스가 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그래도 잘 알면 문제에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풀이보다는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도 그걸 꾸준히 계속해서 봤었거든요. 비슷한 그런 부분도 있었군요. 윤성님은 어땠어요? 실무 뭐 좀 많이 그렇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제 원래 공부 스타일은 이게 기본서를 보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 보면서 조금 체득을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하다가 이 친구 말처럼 이제 이 친구가 진짜 기본서의 중요성을 거의 주기적으로 저한테 주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도 이제 친구 따라서 이제 기본서를 많이 봤죠. 좀 챙기시고.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문제풀이 위주로만 하다가 이제 이게 사실 공부하기 편한 건 문제풀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문제 중심 공부. 기본서는 딱딱하고 글로만 돼 있고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실무는 풀어야 재미잖아요. 사실은 시간도 잘 가고. 드리고 싶은 팁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서를 볼 때 예를 들어 뭐 특정 파트를 봐야겠다 하면 그 파트를 읽고 그 파트의 종합 문제집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적용도 해보고 좀 멘트도 기본서 보면서 좀 이런 걸 써볼 수 있겠다 싶은 거를 한번 써보고. 예를 들어 오늘 분해법 내가 해야겠다. 네.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기본서 가서 분해법 좀 내용 쭉 한번 훑어보고 거기서 답안지에 쓰면 좋겠다라는 문장들이 있으면 좀 체크해놨다가 이제 문제로 와서 문제 풀면서 적용하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유도평가사님 실무 1000점 교재에 있는 목차집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도움이 있었을까요? 그 1000점 교재를 사게 되면 이렇게 딸려오는 교재로 목차집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기 안에 목차집을 보면은 이제 각 그 실무 논점별로 목차를 대충 어떻게 세워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공부 시작할 때 그걸 활용했던 건 아니고 이제 공부 시작하고 한 거의 중반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아, 이 목차집이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그걸 좀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목차집을 활용을 했어요. 어떻게 활용했냐면은 이제 스터디 때나 이제 종합문제집 풀면서 이제 제가 자주 틀리는 부분들 그런 걸 이제 메모지에 적어서 거기에 붙여넣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이상 메모지를 붙일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아예 목차집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아, 아예- 실무. 네, 실무 목차집을 아예 따로 새로 만들어서 이제 거의 시험 막바지일 때는 그것만 보면서 이제 스터디 참여하고 실제 시험 당일에도 그것만 가져가서 보고. 네. 사실 그 목차라는 게 결국 그 실무의 물건별 평가든 뭐 목적별 평가든 그 흐름 그냥 네, 전체적인 그런, 뼈대니까 네. 사실 뭐 되게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게 그 목차집이 자기한테 체득이 돼 있으면은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단어만 딱 봐도 아 이거는 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바로 그냥 술술 이제 그 목차가 순서대로. 비지지계가 이렇게 나오게끔 그런 느낌으로 목차집을 활용했습니다. 결국 이제 약간 기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네. 가이드를 딱 잡아주는 거라 그렇죠? 문제 딱. 저도 이제 저는 따로 서브를 이 윤성이 형처럼 만들진 않았고 저는 목차집만 활용을 했는데 일단 제일 큰 장점은 많은 농점을 빠른 시간에 한번 쫙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목차집을 서브노트로 만들었는데 이제 스터디 있는 날 아침에 항상 그 목차집을 1회독 했거든요. 아, 네, 빠르게 보고 그래서 실제 시험 날에도 아침에 목차집만 한번 1회독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뭐 법령이나 중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좀 써놨었거든요. 제가 시험 답안지에 진짜로 써야 될 것들 그런 거를 거기 목차집에 써놨었고 네, 그 정도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전체 틀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뭐 그렇지만 실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윤곽만 맞으면 그 문제마다 뭐 개별 논점이야 개인의 실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죠. 많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전체 윤곽만 틀리지 않으면 그래도 40점 이하의 점수를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차라는 게 결국 전형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흐름, 그 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뭐 그렇죠? 뭐 법규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실무에서도 그런 틀을 중요시하는 목차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다음 여기 실무 공부 방법 중에 보니까 스터디 채점평을 활용하는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활용이라기보단 채점평이 너무 저는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스터디를 치면 예시 답안은 거의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 따로 안 보고 그냥 채점평에도 어차피 다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 답안지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채점평 보면 이제 모범 답안처럼 잘 쓴 분들 문장을 이렇게 실무는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찍어서 넣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 걸로 만들어서 좀 필기해놓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고 그 뒤에 이제 문항별 추가 자료를 또 주세요. 이제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넣어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저는 이제 그 스터디를 진행할 때 복기를 되게 좀 긴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 이제 채점평을 되게 세세하게 살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채점평을 보다 보면은 뭐 꼭 적어야 되는 멘트, 조항 그런 게 적혀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그 목차집에 옮겨 적으면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내가 진짜 쓸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채점평을 통해서. 네. 왜냐면 채점평이 이제 말 그대로 채점의 기준이 되는 걸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득점하는 거에서 저도 어쨌든 득점을 해야 저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남들이 다 적는 거는 다 나도 적자 이런 거를 그 뽑아내기 위해서 채점평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채점평도 되게 의미 있는 자료였던 네. 거네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무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론 공부가 두 분이 좀 약간 공부 방법이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기본서 회독은 뭐 15회 이상 했다. 그러면 암기는 어떻게 했나요? 결국 이제 사실은 암기가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잖아요. 과정이고. 뭐 그런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었나요? 암기.
저는 달달 외우는 암기를 좀 싫어하고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5회독 정도는 그냥 이해를 하려고 좀 꼼꼼하게 그냥 정독하는 정도로 했고 2기 스터디가 시작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암기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 뭔가 본격적으로 좀 암기를 네, 본격적인 하는 건 암기는. 그때쯤 가서 시작을 네, 했다. 네. 좀 어떻게 외워야 이걸 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문제를 풀어보고 좀 느낀 것 같아서 사실 좀 그냥 책을 볼 때는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 근데 이제 문제풀이하는 과정을 요것만 암기해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거. 네. 그리고 두 문자 따고 이제 문장을 제 나름의 기준으로 끊어서 두 문자도 좀 끊어서 외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외우니까 좀 잘 외워져요. 아 그렇게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외운 건 한 2기 때부터 시작을 한 네, 거다. 저는 2기쯤. 그 전까지는 약간 전체적인 내용 숙지 네.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쓰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이해가 돼 있으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노력을 안 들여도 암기하려는 노력을 안 들여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일단 이해가 이해부터 되면? 하시면은 좀 더 암기를 하는데 수월해질 수가 있다. 그냥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네, 무턱대고 암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초반에는 이제 지호 평가사님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제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제 대충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해 위주로 갔고 저도 이제 2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1기 끝날 때쯤부터 이제 슬슬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암기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문제를 풀고 싶어도 현출이 안 되는 현상이 오래 일어나서 심지어 그래서 1기 끝날 때까지 그 이론 의 중에 제대로 암기된 의의가 한 5개도 안 됐을 거예요. 뭐 시장가치 이런 애들만 조금 제대로 암기를 했고 그 외의 것들은 진짜 그냥 뭐 키워드 위주로만 이렇게 끄적일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암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도 2기 때부터 조금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써지기 시작하던가요? 네, 그때부터? 확실히 좀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2기 때부터는 이제 약간 와 이제 진짜 이제는 뭐라도 써야 된다 압박감이 좀 생기죠. 압박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뭐 아는 게 없어도 최대한 뭐라도 적게 되더라고요. 네.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렵지만 그렇게 빨리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뭐라도 적자, 해보자. 그게 맞거든요. 그런 과정에 뭐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틀리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공부죠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접근해봤는데 이렇게 접근한 거는 좀 잘못된 거였구나. 그럼 그러면 맞아요. 공부한 거죠. 네. 그럼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일단 해야 된다. 일단 시도는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적었을 때 물론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적었는데 이제 이제 실제 이제 채점평을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보다 잘 쓴 답들을 보면서 이제 나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적었는데 왜 아니지? 이런 걸 이제 그 질문 단톡방에 올리면서 이제 이래서 아니구나. 이래서 좀 더 이제 다른 분들 정답이 좀 더 그 점수를 잘 받은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아는 게 없어도 일단 뭐라도 적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뭐라도 일단 적어보고 만약에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았으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죠. 이게 왜냐면 이론이라는 것에도 나름의 물론 정답은 있겠지만 또 그 정답이 아닌 다른 것도 답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좀 평가사님 통해서 강사님 통해서 좀 더 한 번 더 확인도 해보고 또 이게 사실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각자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꾸 이제 물어보면서 뭔가 이제 그런 간극도 좀 줄여가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본인이 뭘 써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써야지 뭐 사실 그거를 확인해 보든지 뭔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사실은 그걸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건 암기라는 게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일단 암기가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답안엔 조금 채워지기 시작은 했다. 근데 처음에는 어쨌건 이해가 좀 중요하긴 한 거 마찬가지고. 결국 완전히 완벽히 암기가 안 되면 좀 쓰기가 사실 한계가 기계처럼 좀 해야 되는데. 시간도 조금 걸릴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 실무 기준의 의의를 정확히 암기하는 게 중요한데
의암기 요령이 있을까? 저는 앞서 말씀대로 두 문자랑 아, 문장 두 문자. 끊기, 뭐 그리고 반복. 주뭐 이렇게 단어 위주로 이렇게 두 문자 딴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단어 맨 앞자리에 예를 있는 들어 그걸 해서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이니까 통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무 기준이나 뭐 감칙에 있는 그런 의의가 아예 적혀 있는 것들은 거의 진짜 거의 90% 이상 완벽하게 똑같이 쓰려고 이렇게 저는 직접 적으면서 적으면서 직접 적으면서 왜냐면 이게 암기를 했다고 생각해도 내가 적을 수 없으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법령에 나와 있는 의의 같은 거는 이렇게 직접 적어봤어요. 최소 5번 이상씩은.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반사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암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스터디 해보면서. 우리는 손이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손이 진짜 기억하는 손이 거지. 기억하는 의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맞아요. 이게 암기라는 것도 저도 해보니까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쓰면서 하면 암기가 좀 더 잘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이 좀 쉽게 나온 난이도로 나오면은 그런 의의에서 또 충분히 점수차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완전 100% 똑같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썼는데 누구는 조금 틀리게 썼다. 그럼 시험이 난이도가 쉬웠을 때는 결국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점수 차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의의 암기를 좀 그렇게 거의 90% 이상 똑같이 쓸 수 있도록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의가 중요하다는 건 되게 예전부터 많이 강조해 왔던 부분 같아요. 뭐 실제 뭐 출제위원회 채점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개념과 의의에 대한 강조는 계속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의의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암기해 주는 게 좋겠다. 뭐 물론 뭐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는 건 불가능이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로 해야 한 80이든 90%든 써지니까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론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 있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에 총론 강론 있잖아요. 근데 비중을 2대1로 있거든요. 총론을 네, 총론을 한번 해독하고 나면 다시 총론을 해독을 다시 시작하면서 끝까지 가는 식으로 해독을 계속했고, 그 지호 평가사님께서 만드신 진도별 의의 노트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시작할 때 한 번씩 읽고 시작했어요. 공부를. 네. 그리고 그거를 저는 서브로 만들었었거든요. 거기다가 활용해서. 네, 뭐 예를 들어 시장 가치면 그 밑에 꼭 써야 될 것들이나 키워드 같은 걸 정리하고 거기 뭐 장단점 뭐 이런 거를 그 노트에 짤막짤막하게 써서 서브로 만들었고, 문제를 50점 정도씩 풀었었는데 언제부터요? 이거는 좀 실력이 올라오고 나서 2기 한 중반? 2기 중반쯤부터 기출이랑 지난 스터디 문제들을 좀 풀기 네, 1번, 4번 풀면 다음날 2번, 3번 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제풀이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네네네. 그러면 여러분도 좀 참고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2기 때 정도부터는 그래도 스터디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결국은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된 상태면 조금 문제풀이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문제풀이를 평일에 조금 몇 번씩은 해야 되는구나. 2기 정도부터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50분. 오래 걸리죠. 그럴 때는 이제 완벽하게 안 쓰고 제가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써보고 답안지랑 채점평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네, 푸는 네. 문장은 안 쓰고 이제 약간 주요 단어 위주로 뭐 그것도 이제 각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 이제 풀 문장으로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여유가 안 되면 주요 키워드라도 사실 이 기출문제집 가지고 목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차만 딱 하고 말아버리는데 저는 그런 공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차라는 걸 썼다 하더라도 그 목차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갖고 목차 공부를 한다는데 그 목차 공부에는 최소한 저는 기본적으로 그 목차에 대한 하위단에 키워드 정도까지는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진짜 전체 문장까지 다 써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심화서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이 다가왔을 때쯤부터 해독을 가끔씩 했어요. 그 평가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만 봤거든요. 그래도 성공했잖아. 네, 그 부분을
따로 서브로 만들었었어요. 그 카페에도 제가 만든 거 올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만 받고 심화선은 진짜 요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화선은 네. 진짜 그냥 강사님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 그거 우선 정리가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그 중요하던 것도 대부분 다른 강사님도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특히나 심화선은 암기성 짙은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물론 거기도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 규정의 취지나 그래도 암기성이 짙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 출제하면서 높은 거 위주로 우선순위도 공부해야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답안지도 한번 그 지호평가사님이나 아니면 채점 팀장님들한테 상담으로 좀 네, 저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언제든지 상담은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본인의 답안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도 한번 짚어보고 그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윤성님도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제 스터디 때 이제 예시 답안도 나오고 또 추가적인 자료도 주시는데 그 이론이라는 과목 특성상 그 기본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좀 공부하기가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터디에 나왔는데 이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을 또 제가 따로 모았나요? 다 모아서 그걸 또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또 이론 서버 원래 안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좋아해요. 아, 보면 네. 제가 옆에서 보면 막 파일 만들고 이런 거 그래서 좋아해요. 혼자 이렇게 타다타다 치면서 만들고 정리 요즘. 네, 그 기본서에 없으니까 없는데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그리고 같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스터디에서 나온 것 중에 기본서 없는 거는 저는 그때 당시 스터디 강편 들을 때 막 가위를 오렸어요. 가위를 올려갖고 그 오린 거를 기본서에 갖다가 그 관련된 논점 있는 그 페이지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사파로 집어넣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이게 막 점점 막 기본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들만 딱 모아서 한 번에 보기도 편하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논점들이 나오는데 스터디 때 이제 기본서에는 없으니까 없는 것들이 있을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따로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한 2, 30점 분량으로 만들어 놔서 그거를 또 따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따로 준비를 네. 했다는 거예요. 어쨌건 스터디에서 나오는 그런 논점들도 이제 기본서에 이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따로 좀 약간 준비를 했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따로 카톡방을 운영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질문하셨나요? 질문 거의 익명이라서 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질문 진짜 많이 했었고 네. 저 이혼할 뻔했어요. 하도 이제 단톡방에 이제 그래서. 질문 이제 답변을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면 답변을 또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수험 생활을 했었고 그게 이제 궁금하면 또 공부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런 심정을 아니까 답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또 제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지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합격도 많이 하는데 잘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뭐 처음부터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나머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걸 묻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오히려 합격을 하더라고요. 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거니까 물어보는 거죠. 기억났던 게 평가사님께서 이제 저가 너무 많이 보내니까 저번에 이응이응을 한번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거 맞나요? 했는데 네, 이응이응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요. 저는 사실. 그랬어? 네, 그래서 주변에 이거 지호평가사님 이응이응 보내셨다고 다들 웃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본인이 이제 이해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응을 했네요. 아 죄송해요. 이제 뭐 이런 정도 했고 이제 마지막 법규 좀 전반적인 공부 방법 한번 물어보고 마무리 좀 해볼까요? 저는 법규는 문제풀이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요? 사례 풀이 별로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터디 외 문제는 안 풀었어요. 그리고 암기성이 가장 짙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후반부에 법규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았거든요. 저는 암기도 하고 제가 초반에는 행정법을 쭉 하고 개별법을 쭉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렸었는데 나중에 한 2기 중반쯤부터는 행정법 개별법을 하루에
같이 진도를 공부하는 식으로 했고 서브를 만들었는데 저는 법규가 서브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게 목차나 이런 게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딱딱딱 써야 되는데 서브가 없으니까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를 좀 늦게 만들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보시는 분들은 좀 빨리 만들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정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홍윤성 학생이랑 같이 했거든요.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조 정도를 미리 말해요. 뭐 보상법에 몇 조에서 몇 조까지 봐라 이러고 같이 집 가는 길에 그 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잘 외웠는지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윤성님은? 그러니까 이제 법규 같은 과목은 완전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라서 처음에 이제 행정법부터 시작을 할 때 이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듣고서는 이해가 잘 완벽히 안 돼서 기본 강의를 2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행정법보다는 그 뭔가 이해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완전 암기의 느낌이라서 그 개별법은 이제 기본 강의 하나만 한 번만 들었고 행정법 같은 경우 이제 쟁점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험 때까지 가져가야 할 쟁점이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A급부터 이제 시작해서 제일 브리타 같은 쟁점까지 제가 뽑았을 때 한 120개가 있었는데 한 2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해왔냐면은 이제 쟁점 3개를 제가 골라요. 월요일에 3개를 외웠다. 그럼 이제 다음날 화요일이 됐을 때 월요일에 외운 쟁점 3개를 이제 직접 써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 새로운 쟁점 3개를 다시 뽑아서 외워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화요일엔 이제 총 6개를 쟁점 6개의 쟁점을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됐을 때 이제 월요일에 처음 외웠던 3개를 이제 머릿속으로만 떠올려 보고 이제 화요일에 외웠던 쟁점 3개를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다시 새로운 3개를 뽑아서 외우는 식. 그러니까 수요일엔 총 9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누적 쟁점을 계속 누적을 하면서 외웠는데 그러면은 진짜 단기간에 정말 많이 외울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약간 이렇게 3개씩 누적하는 방식으로 외우는 거를 한번 권유를 해드리고 싶다는 법규 생각. 공부하실 때 쟁점 네. 이렇게 누적 공부하는 거. 그런 식으로 외우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속독이 가능해요. 속독이. 그러니까 누적 공부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속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시험 막바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었고. 네. 그리고 개별법 같은 경우에 도성아 평가사님께서 엄청 넓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남들이랑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지를 쓸 수 있으니까. 법규도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분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한마디씩 수험생분들에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3월까지도 이론 법규 스터디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많이 힘드시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끝까지 열심히 달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 오늘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